강의 경력 1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네, 안 해본 데가 없습니다. 네, 송도, 평촌, 일산, 수원, 이제 중계동, 대치동까지 다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국풍 2000에서는 2021년도 이제 4년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중등 그리고 고등 사회탐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회탐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들 이미 최종영 소장님께 좀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금 교육과정이 수능 개편안이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앞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부터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저는 사실상 예비 고1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비 고1 시점부터는 이제 28 수능부터는 이제 과학 탐구 그다음에 사회 탐구의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통합사회 통합 과목을 개편한다는 게 주요 논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평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겁니다. 20계열 친구들이 이제 08년생 기준까지만 하더라도 좋든 싫든 20계열은 과학탐구, 문과계열은 사회탐구만 했었는데 이제 20계열도 저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문과계열은 통합과를 거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좀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거든요. 이 통합사회는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합쳐져 있는 과목입니다. 정치 파트도 있고요, 경제 파트도 있고요, 뭐 일반 사회 파트도 있고 문화 파트, 뭐 지리 파트, 그다음에 역사 파트라기보다는 인문 사회 파트가 적절한데 저는 그냥 통용상 역사 파트로 넣어놨습니다. 이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과목이 통합사회입니다. 제가 어머니들께 이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인지 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짤강을 본의 아니게 보여드릴 건데 한 3분 정도 보여드릴까 해요. 통합사회 파트의 짤강을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윤리 파트를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경제 파트를 들어보시겠어요? 윤리 경제 파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머지 판서가 필요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 파트랑 경제 파트밖에 없더라고요. 자, 윤리 파트 한번 들어보실 분 계십니까요? 윤리 좀 따분하시죠? 경제 파트 들어보실 분인데 경제가 압도적이네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통합사회 뭐 들을지 그 중에 전 경제 파트 보여드릴게요. 편하게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직속 제자들도 없고 학생들도 없고 다 어른들밖에 없네요. 가보겠습니다. 2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산업혁명이 등장했을 때쯤 1800년대 초가 되면요 이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원시적 형태의 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그 자본주의의 이름을 우리는 자유방임주의라고 합니다. 방임이 어머님들 다 아시죠? 풀어 못하는 겁니다. 자유방임주의를 만든 사상가 그리고 자유방임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상가가 바로 어머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만든 자유방임주의에 따르면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는 시장경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국가는 시장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알아서 시장에 두면은 그 시장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 그 균형에 따라 나라가 발전할 것이니 절대 국가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방임주의가 되거든요. 이 자유방임주의의 가장 큰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고 어머님들 제가 지금 퀴즈 내볼게요. 다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유방임주의를 주창했던 애덤 스미스의 시대 때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국가론이 맞을까요? 최대 국가론이 맞을까요? 최소 국가론. 이거 뭐가 어렵습니까? 작은 정부론일까요? 큰 정부론일까요? 작은 정부론입니다. 어머니들 다 알고 계시네요. 애덤 스미스는 심지어 본인의 저서의 국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는 시장 경제에 개입할 필요 없다. 어차피 시장에선 알아서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걸 괜히 어려운 말로 비유와 상징으로서 무섭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중3 사회 때 배웠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 알아서 개입하지 말아라. 심지어 이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는요 이런 말도 유행합니다. 국가의 크기는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그저 야경 국가만 하면 된다. 야경 국가가 뭐냐고요? 쫄지 마십시오. 밤야자 경찰 대 병입니다. 국가는 한마디로 뭐만 하라. 밤에 경찰 노릇이나 해라. 야경 국가의 의미는 여러분들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다가오시겠네요. 국가의 역할이 커야 된다, 잘해야 된다, 커야 된다. 1800년대에 만들어진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요 20세기 초까지 갑니다. 20세기 초 1929년경이 되면요 미국에서 대폭발이 벌어집니다. 경제 침체 현상. 이건 전 세계로 파급되거든요. 우린 이 현상을 가리켜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영미권에서는 그냥 더 디프레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서구권에서는 이 경제 대공황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경제 대공황 때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현상이었습니다. 서구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요 이때 반성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로 200년 동안 가니까 지금 시장이 선거했다 실패했다? 어머니들 실패했다. 그때부터 서구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요 반성합니다. 지금 우리가 200년 동안 믿고 따랐던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최소화 정책인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바꿔보자는 겁니다. 자, 시장 실패가 되었다면 정반대로 가자는 겁니다. 20세기 초부터는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요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제가 퀴즈 낼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공황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틀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전 이미 정답을 얘기했네요. 경제 대공황 이후부터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때 등장한 서구권의 자본주의의 개념. 무슨 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그럼 어머니도 제가 퀴즈 낼게요. 수정 자본주의 시절 때는요. 공공사업이 트렌드였을까요? 민영사업이 트렌드였을까요? 공공사업이. 뭐가 어렵습니까? 살짝 난이도 있게 가도 돼요. 복지제도 축소가 맞을까요? 확대가 맞을까요? 확대죠. 복지제도의 전제 조건은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데 그 의의가 있죠. 그러니까 복지제도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겠죠. 이렇게 갑니다. 이 수정 자본주의가 쭉 가다가 1979년에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또 와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반성합니다. 야, 우리가 수정 자본주의를 쭉 가보니까 시장이 또 한 번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우리 또 한 번 반성해보고 그 예전에 200여 년, 250여 년 전에 애덤 스미스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등장한 기조가 1980년대에 만들어진 자본주의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 우린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작금의 2024년입니다. 10년, 20년 지나면 뭐죠? 어떻게 되지? 이게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경제 파트의 경제 기초입니다. 경제 파트의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지금 설명했잖아요. 실제 경제 심화나 경제 이제 자사고나 전사고의 비율을 보면은 거의 수학입니다. 확통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게 이 경제 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파트뿐만 아니라 통합사회는 여러 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통합사회라는 것이고, 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통합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등사회 과정을 안다는 가정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사회를 제대로 이수하거나 성실하게 중학교 때 공부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통합사회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앞으로 이 통합사회는 고1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3까지 끌고 갈 겁니다. 수능까지. 그러니까 이제 판 바뀌었습니다. 암기 과목 그런 거 아닙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오늘 통합사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이 소개 다 안 할게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중등 메인이라서 제가 통합사회 좀 설명 좀 많이 드렸고요.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 어머니들께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이제 스토리텔링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이 한 번 등록을 하면 6주 특강, 5주 특강을 듣고 왔는데 그냥 1년 커리, 3년 커리, 4년 커리 쭉 갑니다. 그리고 사회탐구 정도는 그냥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죠. 내신 5등급제 기준이 아닌 9등급제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기관생부터는 이제 판 바뀌었습니다. 빠르게 뒤쳐져요. 저는 이제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사라는 과목도 하고 있고, 이제 중등기준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죠? 세계사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어머님들 이런 질문 많으세요. 이거 교육부의 치밀한 정책이거든요. 중2 때 왜 세계사를 배울까요? 어머님들의 1차원적인 생각. 왜 세계사를 2학년 때 배우죠? 너무 짜증나요. 우리 아가들 아직 2학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공황, 애덤 스미스. 이거 중2 때 배웁니다. 이걸 배웠다는 가정하에 통합사회 경제 파트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치밀하게 중2 세계사를 무리하게 중2 때 넣은 겁니다. 이런 기조가 다 있거든요.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사회 과목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쟁점 노트는 별거 아니고요. 실제로 중등 제자, 고등 제자들에게 이제 실시하는 게 쟁점 노트인데, 이 쟁점 노트라는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각이 됩니다. 어머니라고 대답해 보시겠어요? 신석기 시대 때는 구석기랑 다르게 농경이 시작됐죠.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제 변화된 생산량, 잉여 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기가 등장합니다. 신석기 시대 때 등장했던 토기 어머니들 아시죠? 자, 무슨 모니토기예요? 비싼 모니토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민모니토기는 언제일까요? 검은간 토기는 언제일까요? 이름 민모니토기 또 언제일까요? 느낌 잡으셨죠? 쟁점 노트는 그 이상의 것들을 모아놓은 노트입니다. 지금 한참 중학생들 시험 보고 있거든요. 불합중은 오늘 시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쟁점 노트고 이 쟁점 노트는 보통 제 커리상에서 제가 판서를 해주고 검사를 하고 조교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이 쟁점 노트가 보통 은행사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팔리더라고요. 내심 물어봤습니다. 야, 제자한테 쟁점 노트 얼마에 팔을요? 원래 그건 불법이지만 내심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여학생이었거든요. 5,000원이요? 이러더라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값밖에 안 됩니다. 쟁점 노트가. 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제가 생략을 할 거고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켜드렸기 때문에 1분 남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대입이나 전국단위 자사고 합격한 친구들 불러가고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주간 테스트 같은 건 요즘 은행사거리의 모든 단과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에 시험을 보고 합격하지 못한 제자들은 합격할 때까지 시험 보고 있습니다. 주간 테스트 양식이고요. 이건 이제 주간 테스트 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어머님들에게 매주 월요일 날 보고가 돼요. 그래서 녹색은 1등, 파란색은 2등, 그리고 각각 1등과 2등에게 음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 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간 됩니다. 어머니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세계사 내신 대비 좀 크게 보셔야 돼요. 이 세계사는 중2 세계사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중3 사회, 고1 통합사회까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곧 있으면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세계사가 워낙 반대한 탓에 이렇게 커리를 구성해왔고 1년 커리입니다. 그냥 바로 등록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큰 얘기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세계사 대비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둘 중에 하나입니다. 9시 반, 토요일 9시 반, 일요일 9시 반 이렇게 커리가 구성되어 있고 불암, 을지, 상명, 중계 이외에 소수 중학교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요. 이건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어머니들, 예비고일 어머니들 중에 내신 대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통합사에 먼저 들어가겠다 싶은 어머니들이 지금 7분이 계세요. 이 친구들 7월 달부터 지금 통합사에 선행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고등급이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월요일 20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현재 중3이면 어차피 통합사에 선행은 11월 둘째 주에 졸업고사가 11월 초잖습니까? 둘째 주에 다시 개강하니까 이 반보다는 현행 졸업고사 내신 대비반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졸업고사 내신 대비반이 한국사, 사회 두 개 과목이 있거든요. 시간표를 이렇게 다 편성이 돼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질문하세요. 한국사가 더 중요해요? 사회가 더 중요해요? 라고 질문하세요.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을 두자면 저는 굳이 가자면 사회입니다. 아시죠? 사회는 통합사회, 중3 한국사는 고1 한국사, 수 한국사입니다. 통합사회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 현행 고1 친구들도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고 지금 개강 중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겁니다. 혹시라도 시간표 조율이 잘 되시거나 생각이 있으신 어머니들은 언제든지 학원 측에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재미난 소리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깔깔깔깔 어머니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은 제가 옆방에다가 모셔놔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 일어나셔서 움직이시는 거고요. 중학교 3학년 어머니들은 어디 계세요? 제가 여기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박태희 사장님 강민석 팀장 빨리 들어오라고 해주시고 어머니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오늘 윈터 제가 프리윈터 등록 오늘 육주가 한 130만 원대 6과목이 제가 거기 자료 좀 넣어놨고요. 오늘